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유럽 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여름 특집 생생 유럽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네. 그 수다 빼고 그냥 전화방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더라. 그, 전화수다방. 음. 부장님, 자, 오늘은 네. 통화 감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좋네요. 괜찮지? 예, 로테르담에서 여기 네덜란드 쪽에 그리고 나는 네, 그 방송 내가 들으면서 깨달은 건데 네. 어 감도가 뭐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되게 반응이 굼뜬 거야. 그러니까 아, 마치 박동원 부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바로 맞장구를 치지 않고 잠깐 뜸들였다가 예, 맞아요.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되게 웃겼어. 그래서 이 음, 해외에서 이렇게 접속했을 때는 박동원 부장님 목소리는 너무 깨끗하게 잘 들려. 현지에서 녹음을 하니까. 근데 음, 음. 바다 건너 해저 케이블 통해서 전해지는 내 목소리는 좀 감이 늦구나. 그래서 해외에서 통화할 때는 박동원 부장님이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 알겠습니다. 청취자들의 이 통화 품질을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음. 꽤 괜찮아요. 음질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음, 게 네. 통화할 때는 내가 몰랐거든. 네. 방송 들으면서 느꼈어. 왜 그때 박동 부장이 좀 네네. 먹먹하다 그랬을 때, 네. 이런 느낌이구나. 어, 그런 그거를. 그래서 내가, 역시 오디오 쪽으로 민감한 건 우리 박동 부장님 또 이렇게 우리, 주특기다. 알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 오늘 저기 박동 부장님한테 질문이 있어. 네. 참고로 저는 지금 아침에 이제 이번 유럽 38일간의 일주 중에 어쩌면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 로테르담 도착해서 어제는 아침에 로테르담 워킹 투어, 프리 워킹 투어라 그래서 로테르담 주민과 함께 이제 이렇게 현지 가이드와 함께 영어로 진행되는 투어를 들었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호텔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16유로를 주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가지고 어디를 왔냐면 헤이그 있죠. 아니, 헤이그까지 자전거로 가셨단 말이에요? 로테르담에서 헤이그까지 길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리고 박동 부장님, 우리 네. 나중에 네덜란드에 자전거 여행만 따로 와야 돼. 맞, 네덜란드가 자전거 타기 그럼요. 너무 좋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헤이그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네. 이 운하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 가다가 멈추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4대강 자전거길이 그런 거잖아요. 강을 따라 가다 보면은 차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신호에 막히는 것도 없고 그냥 쑥쑥쑥 달린단 말이야. 음, 그래서 아침에 로테르담에서 한 40분, 50분 자전거 타고 가니까 델프트가 나오고 네. 델프트에서 또 4, 50분 정도 더 가면은 헤이그가 나오고 헤이그 이순열사 기념관 갔다가 헤이그 바닷가 가서 이렇게 해변 한번 산책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숙소 도착해서 이제 박동 부장님과 전화 통화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전만큼 막 달리질 수는 없어. 점심 먹고 좀 지나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어디 당 보충도 하고 전화 통화해야겠다 싶어서 근처에 있는 이 델프트에 있는 맥도날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유, 맥도날드. 아유, 그래서 근데 아닌데. 이놈 새끼들은 분명히 나는 케찹을 주문했는데 얘들은 케찹도 돈 받는 거 알아요? 프렌치 프라이에서 케찹 그래요? 어, 어 어, 케찹이 거의 우리 돈 1,000원이야. 내가 그래서 음, 이놈 새끼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 와서 그리고 잘 구하고 있고 나는 오늘 박동 부장님한테 질문이 생겼어. 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왜 지난 3주간은 박동 부장님이 나한테 이제 네덜란드 가서 뭐 하고 막 이런 거 얘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네, 네, 교통편은 뭘 네. 할까, 뭘 볼까 막. 나는 박동원 부장님이 가족과의 여행 2주간 네덜란드를 돌아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였는지 그걸 오늘 쭉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느낀 점, 느낀 점 음, 많죠. 많은데, 잠깐, 근데 뭐가 또, 있을까? 이 앞에서부터 쭉 듣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지난 다시 이야기. 하자면, 음, 음, 지금, 우리 김민식 작가께서는 음, 8월, 지금 한 38일째, 오늘이 지금 8월 음, 23일,
현지 지금 계신 시간으로 오후 2시 정도 됐죠. 한 35일째 되는 것 같아요. 예, 35일째 지금 유럽 여행 중에 마지막 그 이제 아웃하는 나라인 네덜란드에 네. 와 계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테르담에 머무르시면서 자전거로 북쪽으로 달려서 델프트라는 작은 도시, 중세 도시를 거쳐서 위에 이준열사 헤이그까지. 그 헤이그 가면은 그게 이제 네덜란드 북쪽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거기를 좀 찍고 다시 자전거로 좀 다시 이제 델프트로 숙소를 오셨다는 향해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여기서 기차 타세요. 아니야, 힘들어요. 싫어. 자전거 타고 그냥. 아니, 어차피 3, 40분만 가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래서 내가 박동 부장님한테 네. 여행에서 느낀 좀 얘기를 하라 그러는 게, 네. 박동 부장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힘 받아서 달리면 돼. 그래. 자, 사실, 이번 여행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14살, 7살, 특히 7살짜리가. 그건 어땠어요? 나는 그 얘기도 듣고 싶어. 네네. 아무 생각이 없죠. 이 친구는. 그냥 따라 나섰는데, 사실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도시가 계속,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많이 걷게 되잖아요. 우리보다 다리 길이가 한 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렇지. 예, 얼마나 못 따라가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계속 막 힘들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왔고. 또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걔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나름 큰 돈 쓴 거야. 그렇죠. 애한테. 그리고 저희는 가는 목적이 뭐 유명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 지내보는 또 이제 그러니까 사회 체계가 모든 뭐 교통이라든지 뭐 식당 자는 거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이런 데서 그렇지.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어디 관광지를 가는 것만 관광이 여행이 아니라 얘는 그 하루 24시간이 다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는 그런 시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요 두 놈한테 시켜주고 싶었고. 근데 나는 박동 부장님 참 그 아이한테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서 난 그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특히나 이제 뭐 저희 집은 사실 사교육을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지만 주위에서 이거 이상 가는 사교육이 어딨어? 예, 주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중2 이야기고 하니까. 그렇구나, 진짜. 중2고 그러면은 사실은 방학 때 어디 네덜란드 여행을 가 학원을 다녀야지. 친구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이제 이 방학을 보냈죠. 빡세게 이제 심화학습, 선행학습. 그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든 생각은 뭐야? 마지막일 필요가 없겠다. 오, 왜? 내년에 또 가자. 중3? 여기서 잠깐 끼어들자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너무 박동 부장님이 부러운 게 여행을 잘했다는 뜻이잖아. 너무 즐거웠고 애들도 또한 잘 따라다녔고 애들도 좋아했으니까 이게 가능하잖아. 그렇죠. 넷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입 나와 있으면은 돈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이럴 바에는 뭐하러 다니나 막 그런 생각 들 텐데. 사실 제가 애들한테 잘하진 못했어요. 초반에는 뭐 제가 좀 신경질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래서 좀 부끄럽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지나고 나서 좋았다 해줘서 좀 고맙고요. 그걸 그렇게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박동 부장님 대단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끼고 이놈 새끼들은 이렇게까지 내가 혼을 내도 못 고치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 아니에요. 제가 좀 성숙하지 못한 데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내년 저희가 뭐 중3이라 그래서 뭐 입시 뭐 고3도 아닌데 되게 그치. 요즘 뭐 고등학교 뭐 저기 입시 봐서 들어가는 것도 많지도 않고. 예, 뭐 특수고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다녀와서 그쪽 세상도 보고 또 요즘에
또 기술 환경이니 뭐 급변하잖아요, 세상이 모든 게. 그렇지. 예, 근데 뭐 굳이 과거의 지식을 이렇게 시험 보는 거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 야, 매년 진짜 가자. 훌륭한 생각이다. 그래도 아, 또 나는 우리 어떻게 가족이 생각하냐면, 다 또 같은 비슷한 생각이어서 그러자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우리 박 본부장님. 예. 아니, 내 말은 내년 갈 많이 곳도 버는 것도 많이 정했어요. 버는 거지. 어디로? 내년에는 음. 우리는 이번에 한 개 국가를 갔는데 여러 나라가 이렇게 좀 거리상으로는 그 도시들에 속한 국가는 여러 개인데 모여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브뤼셀? 이번에 가신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 빈 짤츠부르크. 쪽하고 체코하고 독일하고 이게 사실은 모여 있는 도시들 있는 데 있잖아요. 거리상으로 좀 가까운데. 제가 그거는 네. 내년도 여행 계획은 제가 짜드리겠습니다.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지금 딱 얘기한 그게 뭐냐면 비엔나, 잘츠부르크, 프라하. 내가 요 세 도시는 진짜 네. 바로 붙어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다가 뮌헨까지 넣어도 돼. 네, 왜냐하면 네, 네. 뮌헨하고도 가까워. 독일이 워낙 커가지고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는 되게 먼데 오히려 프랑크푸르트는 벨기에나 네덜란드 쪽에서 가깝죠. 근데 나는 아까 얘기한 그 잘츠부르크, 비엔나 그리고 뮌헨 이렇게 세 개를 만약 인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그게 가능해지냐면 예전에 그 게르만 제국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는 역사적 어떤 기행도 되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해. 네. 자, 근데 나는 지금 잠깐 끼어들자면 네. 너무 박병원 부장님이 부럽고 한편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난 지금 큰딸이랑 여행 다니잖아요. 네. 나는 결심했거든. 이거 방송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모르겠다. 우리 큰딸한테 누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게 딸이랑 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크니까 아빠랑 다니는 게 불편한 거야, 얘가. 그게 내가 느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혹시 그런 숙소들 가봤어요? 어떤 숙소는 가보면은, 욕실하고 방하고 이 구분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약간 간율이 돼 있고 막 그런 데 있어요. 지금 있는 숙소가 그렇거든? 나름 좋은 4성급 호텔, 5성급 호텔인데도 우리나라 왜 그 러브 호텔 가면 왜 그런 데 있잖아. 왜 유리로 이렇게. 이게 근데 하여튼, 약간 좀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가 안 보장된 그런 방에 가면은 우리 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나보고 항상 이제 내가 왜냐하면 물론 방을 2개를 잡은 도시들도 있어요. 좀 싼 도시들은 숙박비가. 근데 숙박비가 너무 비싼 데는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여기 로테르담만 하더라도 3박에 지금 75만 원이거든요. 1박에 25만 원을 하는데 내가 방을 2개를 잡기는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트윈룸을 잡는데, 그럼 얘가 딱 와서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침대 2개 사이 띄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 마음속으로 그냥 한 생각이, 이제 내가 딸을 보내줘야 되는 때가 왔구나. 얘도 이제 다 커가지고 더 이상 나랑 다니는 게 이제는 불편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난 박동훈 부장님이 부러워. 애들이 그래도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이. 하여튼 그래서 저기 느낀 점. 그래서 일단 지들이 가자고 하고 뭐 엄마도 뭐 입시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여행 스타일이 사실 약간 그 살아보기 형태에 가깝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15박 16일을 갔지만 내년에는 나만이 이제 기회를 만들면 좀 더 길게 갈 수 있겠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살아보기 형의 경험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약간 노매드 라이프로 좀 이행하는 그 중간 훈련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가장 많이 간 곳은 사실 박물관이었어요.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뮤지엄 패스 카르트라고 가지고 하는 엄청 많이 그 1년짜리 다녔지. 패스를 참 힘겹게 만들었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군데 이상 간 것 같고요. 그 뭐 미술 그 주제가 박물관이 뭐 미술인 경우도 있고 뭐 중세 유럽의 문화도 있고 과학도 있고 현대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예, 뭐 그런 데서 보고 들은 것도 굉장히 애들이 인상에 남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가 다른가? 예를 들면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이렇게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먹거리도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해준 것이 뭐 그냥 그 관광지에 가서 멋있네, 뭐 이런 거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박 부장님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네. 요 얘기를 가지고 책을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책의 포인트는 나는 지금 딱 떠오른 포인트가 있어.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 그 네. 아이의 성장이 아빠 엄마의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 아이의 성장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잖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면 얘가 거기서 배우고 뭘 느끼고 하는 그것에 아빠 엄마는 배제되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나랑 같이 여행을 다니면 얘가 하는 게 내 눈에 보이잖아요. 와, 이거 난 되게 좋은 육아의 어떤 한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실용적인 지식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지. 그 교통 시스템 있잖아요. 예,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그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거하고 나가서 조금 다른데 공통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도시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돈, 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100%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설명을 했죠. 아니 근데 그 환율은 사실은 어른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25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25원 그래. 생각보면 그러니까 환이라는 개념, 포린, 그치. 그러니까 돈의 이 나라 저 나라 돈이 다르고 그게 어떻게 가치가 교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저는 이 나라를 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덜란드. 네, 저희 가족이 공통적으로 내 생각이 이런 거 같지 않아?라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발견한 것들 이런 거가 있어요. 첫 번째, 뭐야? 여기 먹거리가 굉장히 건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슈퍼마켓에 가서 있는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식재료들, 우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싱싱한 거가 조달이 되고, 그리고 유기농의 비율이 되게 높은데, 그렇다고 가격이 확 올라가지도 않고, 예,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 뭘 먹어도, 다른 데 비해서 크게 달거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달아야 될 음식인데 자극적으로 달거나 첨가제가 많이 들어갈 거야.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리에 비만인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거 못 느끼셨어요? 나는 살짝 달라. 달라? 아니, 저희는 이걸 비교하게 된 게 뉴질랜드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둘 다 이제 서양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백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쪽에는 상당히 이런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식이라든가 뭐 식당에서 파는 음식 이런 문화하고 식문화하고 이쪽의 식문화가 굉장히 차이가 컸거든요. 그게 거리에서 사람들이 피스로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네. 이게 생각했을 때 네. 박동 부장님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그게 조금 다른 그게 뭐냐면 네. 박동 부장님은 작은 도시들에 가서 장기 체류를 했잖아요. 맞다. 근데 나는 네. 큰 도시들을 가잖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큰 도시를 가서 이번에 유럽에 와서 큰 도시들을 다니면 뭐가 있냐면은 네. 내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뉴욕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올랜도 갔을 때 진짜 심각하게 미국의 비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과체중인 사람이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든 놀러 가는 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비만이 많은데 난 이번에 와서 좀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네. 비만이 과체중인 사람들은 꼭 같이 다니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가족이 그래요. 아. 엄마가 과체중이면 아이도 과체중이고 그리고 연인이건 아니면 그냥 보면 친구들 사이인데 동성 친구 아줌마들인데 그 나는 저게 왜 그런가 봤는데 내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그게 자기 친구나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과체중이 있으면은 자기도 과체중이 될 확률이 확 올라가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근데 하여튼 나는 내가 왜 저기 꼬꼬독이라고 건강 정보 네네. 채널을 네. 하다 보니까 항상 다니면서 비만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습관을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비만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어. 나 이거 이 방송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난 사실 박동 부장님하고 좀 수다 떤다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얘기하다가 가끔씩 이건 나중에 조금 좀 그렇지 않나 근데 뭐냐면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 과몰입해 있는 상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다른 유혹에도 다 약하다는 거죠.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이건 뭐 내 그거고 근데 박동 부장님이 하여튼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거는 나도 인정. 저희 가족은 사실 먹는데 그러니까 식재료를 사고 또 먹고 슈퍼마켓 돌아보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마트 구경하고 뭐 이렇게 파머스 마켓 구경하고 이거가 저랑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는데 그러면서 그렇지. 다양한 걸 사 먹어봤어요. 여기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었지만 실제로 우리와 비교했을 때 먹는 부분에서만큼은 되게 막 비싼 레스토랑을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거는 박동 부장님의 내가 보기에 여행 스타일이 네. 아마 현지 사람처럼 하는 것 같아요. 예, 슈퍼에 맞습니다. 가서 예. 음식을 사가지고 뭘 하니까 관광객처럼 왜냐면 관광객 모드로 가면은 왜 거기 있는 그 관광지에 막 그 사람들 많은 그 무슨 궁전 앞이나 무슨 뭐 이런 데 가서 이러는데 현지인처럼 약간 생활하시는 것 같아. 그지? 그게 내가 일단 슈퍼에서의 식재료나 파머스 마켓의 식재료는 그 값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게다가 맞아. 신선도나 품질을 생각하면 우리보다 싸다고 봐야 되고요. 맞아. 그리고 식당도 사실 식당에 관한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여러 식당을 하루에 한두 끼는 꼭 식당에 갔는데 그 최악의 사례, 가장 실패했던 사례는 레이덴이란 도시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중앙 광장에서 우리 그때 막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국물 먹고 싶다. 어쩔 수 없이 비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일본 라멘 집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관광지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아시안 스페셜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비싸요. 가장 비쌌고 그리고 질이 가장 낮았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실수했다 생각이 있었고. 근데 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솔직히 나는 한국 음식점도 잘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라면집이나 한국 음식점이나 유럽에서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어중간한 맛이 되게 쉬워요. 아예 한국적인 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 사람들이 다 인정한 유럽 사람들도 이 맛이 어떤 맛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라면이 어떤 맛이어야 할지 유럽 사람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어중간한 맛이 나와버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이제 사례로는 음, 역시 그 음. 레이덴이라는 도시에서 같은 도시에서 예, 같은 도시 레이덴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음. 이제 과학박물관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다가 얘기했던 그 손 막 해부해주는 예, 맞아요. 거기 나오는 음, 길에 점심 먹을 음, 때가 돼서 근데 음, 이제 물론 구글맵 같은 데 보면 나오죠. 평점이랑 음, 나오는데 그 물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음,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음, 진짜 로컬 식당, 로컬들이 가는 식당을 가고 싶은데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음, 그분이 그 동네 분이죠. 근데 자기 음. 남편이랑 자주 다니는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오, 정말 예, 로컬 식당을 소개해 예. 주셨구만. 그래서 가봤는데 사람이 음, 없어. 음. 살짝 불안했겠는데? 예, 왜 이렇게 사람이 이거 없지? 혹시 저기 뭐야? 어디 뭐 적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주방의 셰프가 굉장히 솜씨가 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동네 사람들 와서 시간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시간 죽이고 뭐 이러고 어, 있어요. 근데 아, 딱 시켰는데, 음, 야, 진짜 맛있었어요. 그 신선하고. 그랬어? 예, 어, 예, 맛있었고, 그 주변에서, 음, 이제 이제 그날은 아침도 이제 사 먹었는데, 음, 이제 봤는데 박물관이 안 연 거예요. 음, 10시에 보통 여니까. 그래서 음,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음, 기다리겠다. 우리 뭐라도 먹자. 그리고 옆에 갔는데 커피하고 사과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카페인데 음, 이제 아침에는 그런 음. 커피하고 이제 뭐 그 파이 같은 거 자기들 만든 걸 이렇게 애플파이. 팔면서 음. 진짜 사과도 이렇게 한 접시 이렇게 한 무더기에 놓고 저건 그냥 음. 드세요. 이건 거죠. 예, 아, 그래서 사람들이 또 보니까 다 커피하고 사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조합인 야, 것 진짜 같죠? 생각한, 예, 우리 한국에서는 한 번도 우리 겪어보지 못한 조합. 예, 어, 이상한 조합인데 거기는 어, 그 동네는 그렇게 먹나 봐요. 그래서 먹었더니 되게 어, 괜찮은 조합이더라고요. 아, 그래? 예, 어, 예. 근데 더 웃겼던 건 그 집 이제 카페 사장이 어디 음. 왔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자기가 블랙빈 누들을 한번 먹어보러 한국을 갈 생각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짜장면. 뭐지? 블랙빈 누들? 그래, 어, 짜장면이었어. 어. 짜장면. 어, 짜장면 얘기하니까 잠깐 네. 옛날 얘기 하나만 할게. 네네. 옛날에 어디 여행을 갔다가 네. 거기에, 오스트레일리아였다. 네. 호주에 1995년도에 호주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난 항상 그때는 대학교 시절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주로 묵었었고 항상 그 슈퍼마켓에서 식재료를 사다가 이제 거기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키친에서 이제 공동 주방에서 이렇게 이걸 해서 먹는데 음. 어 인도네시아에서 온 여자 여행자들 배낭족들이 둘이서 뭘 이렇게 하다가 너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얘들이 짜파게티를 사서 끓여 먹었던 거예요. 어, 근데 얘들이 짜파게티를 그냥 라면 끓이듯이 끓인 거야. 물을 많이 수프 넣고. 넣고, 졸이면 물을 되지 많이 뭐. 넣고, 어. 아니, 근데 이제 애들은 이제, 근데 애들이, 먹더니 애들이, 자기네 친구가 이게 너무 맛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코리안 블랙 누들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아닌 것 같다. 음, 음. 그래가지고 내가 마침 나는 그 저기 인도네시아 라면을 내가 사가지고 와서 앞에 쌓아놨었거든. 왜냐면 어, 마트에 가면 어. 인도네시아 누들은 제일 싸고 음. 짜파게티가 엄청 비싸요 거기서는. 네. 근데 얘들이 나보고 그거를 바꾸자는 거야. 나는 어. 완전 땡큐다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나빴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나는 참. 음, 오늘 제가 음, 음식 얘기를 음. 하려고 그랬어요. 음식을 주제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나 한국 가면 빨리 짜장면부터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음, 제가 음. 거기서 꼭 드셔봐야 된다 그러고 혹시 그 두독의 애플파이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 아, 그거 먹으러 갈 시간이 없었어. 그, 갈 거야 이제. 이따 오후에 갈 어, 거야. 자전거 타고 가야지. 두독이라는 그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음, 근데 프랜차이즈인데, 음. 아마 맥도날드보다 더 많을 거예요. 많이 본 것 DUDOK. 같아.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음, 맥도날드는 다 그냥 패스트푸드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여기에 간이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리의리한 건물에 마치 되게 비쌀 것 같은 레스토랑 건물에도 있고요. 아니 나는 네. 우리 부장님이 얘기한 그 무슨 공원에 마치 궁전 맞아요. 정원을 보는 것 같은 거기를 나는 지금 가려고. 맞아요. 거기 햇파크 북쪽에 그 뮤지엄 파크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자전거로 가시면 금방 가시고요. 그러니까, 그 북쪽 끝에 있는 두독은 꼭 한번 가보세요. 오늘 예. 자전거 타고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애플파이. 애플파이랑 또 뭘 먹으면 돼? 커피 드시면 되죠. 커피. 난 예. 커피를 안 마시니까. 알았어.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 메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에서 꼭 드셔보셔야 되는 게 프레쉬 민트 티입니다. 프레쉬 민트 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하고 정말로 화분 같은 걸 갖다 줘요. 민트 잎을 그냥 왕창 갖다 줍니다. 그걸 넣어서 그런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 예, 프레쉬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는 순간 건강해지겠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두독의 애플파이가 한 3.5유로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카페에서 파는 조각 케이크 있죠? 그거의 서너 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굉장히 달아 보이는데 먹으면 과하게 달지 않고 그래? 이게 바로 중용의 맛이구나. 중용. 예. 그리고 나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나는 우리 얘기해. 저희는 여행의 맛이란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아하. 라디오 프로 있죠, MBC에. 그 제목이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의 절반은 맛이야. 먹는 거야. 그리고 먹으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사실은. 사회, 문화, 경제 다 배웁니다. 과학까지. 나는 우리 박동 부장님이 파머스 마켓 하도 노래를 불러서 내가 이제 어제 그 로테르담 파머스 마켓에 가서 네. 근데 또 재밌었던 게 어제 로테르담에서도 그 현지 가이드 아까 하는 프리워킹 투어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재밌는 게 프리 워킹 투어를 하면은 꼭 막판 정도에 가가지고 거기가 보통 한 10시에 오전 10시에 시작하거든요. 네. 한 2시간 정도 걷고 나면 12시쯤 되잖아. 네. 끝날 때쯤에는 가이드가 이 동네에서는 뭘 먹으면 좋을지 현지 맛집들을 알려줘요. 네. 그러면서 어떤 식당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식당에 위에 걸려있는 깃발이 어느 나라 깃발인지 알겠니? 근데 나름 그게 이제 여행을 꽤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의 깃발들을 알아보는데 나도 처음 보는 깃발이었어. 그게 어느 깃발인 줄 알아요? 수리남이라는 나라 깃발이야. 맞아. 우리는 맞아. 역시 우리 아시는구나, 박동 부장님. 길 다니면서 저도 그게 참 이상했어요. 인도네시아 식당이 많고 수리남 식당이 엄청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식당. 이유가 뭔지 알죠? 식민지였겠죠. 맞아요. 네덜란드에 식민지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가 남미에서는 수리남, 또 하나가 인도네시아 그 어느 지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다시 역이민 들어온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차피 네덜란드 말을 쓰고 그래서 근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기가 수리남 사람이 하는 식당인데 저 집이 네덜란드 가정식을 가장 잘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니면서 또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행의 맛은 현지의 어떤 건데 역사가 또 이제 그 맞습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때 그 가이드가 또 꼭 먹어보라고 했던 것 중 하나가 파머스 마켓에 가서 그 청어인가? 헤링? 청어를 날로 이렇게 그 주는 굽거나 이렇게 왜 하지 않고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염장 소금으로만 살짝 그 간을 해가지고 그걸 사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한 마리에 1.5유로밖에 안 하던데 진짜 싸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마리를 그럼 나는 약간 먹으면 주문하면서 그래도 이게 생선을 그냥 먹으면 이게 무슨 약간 좀 느끼하고 좀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걸 또 먹을 거야. 파머스 마켓 그 앞에 있는 마켓 아래 가서. 뭐 그것도 방법이지만 이거 말고도 그 맛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남은 지금 그 끼니 수하고 맞춰보면 다 못 드실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사실 로체인가 LO 사실 국민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에. 예. LOT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근데 여기 스테이크가 값이 약간 나가지만 뭐 그래도 한 20에서 25유로 사입니다. 20에서 한 27유로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거 굽고 그 다음에 이 소스도 굉장히 세계에 아마 이런 소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식당 자체가 되게 정갈한 레스토랑이거든요. 따님하고 한 번은 밤에 거룩해서 칼질을 하셔도 아주 색다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소에 가까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하루 이틀 계시잖아요. 그때 놓치지 마셔야 될 식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야? 비어 파브릭. 영어로 하면은 비어 공장 팩토리. 여기가 이제 닭을 파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치맥이죠. 치맥. 치맥 좋다. 치맥인데 맥주 공장이면서 닭을 하는데 이 닭이 예술입니다. 닭이. 알았어. 그래서 닭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특이한 양념을 발라서 구워서 내주는데, 야, 제가 최근 한 10년간 먹어본 닭 중에 가장 맛있었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 나는 지금 이게 좀 우리가 지금 우리 둘이 신나게 수다를 떨기는 하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먼 얘기를 그러니까 뭐 교촌 치킨이 맛있다 그러면은 당장 시켜보든지 할 텐데 암스테르담에 있는 비어 파브릭이 치맥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자 이게 늘 하지만 인생은 깁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걸 한번 해보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쯤 되면요, 요 편 다시 이렇게 기억해뒀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와도 되겠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서로 나눈 내용에 요런 정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맞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맞아. 그건 그래. 제가 이 먹거리는 어떤 먹거리가 여기서 유명하냐, 뭘 먹어봐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챗GPT한테 여러 번 질문을 바꿔가면서 물어봐서 알아낸 거예요. 챗GPT하고 구글 바드한테 뭐 정보가 없으니까 물론 카링 정도는 있어요. 그 청어 정도는 있는데 하지만 그거 외에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언젠가 한번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 얘기를 따로 한번 방송편을 가지고 왜냐면 나는 그 얘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이번 여행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나하고 딸하고의 정보 격차예요. 벌써 벌어지고 있어. 왜냐면 내가 지난번 여행지가 로테르담 브리헤가 작은 도시거든요. 네, 가봤습니다. 벨기에의 26년 전에. 26년 전에. 너무 예쁘잖아. 거기도 운하가 있고. 진짜 예쁜 도시입니다. 내가 그때 나도 30년 전에 브리헤를 가보고 너무 좋아서 이번에 여행에서 꼭 브리헤를 나는 끼워 넣은 거거든요. 저도 그 생각인데 못 갔어요. 못 갔지. 근데 박동 부장님의 여행 스타일은 가서 정주형이니까 이동형이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근데 나는 브리헤가 너무 작은 도시인데 딱 도착해서 브리헤 내려가지고 그 숙소까지 이제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보통 그냥 버스 타서 내가 제일 만만한 거는 5유로짜리 지폐 딱 내밀면서 한 사람이다. 원펄슨. 그러면은 거슬러 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캐시리스예요. 캐시리스 요즘에.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저 뒤에 있는 카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 카드는 태그리스가 아니야. 내 카드는 그냥 그 IC 칩으로 이렇게 꽂아야지 이렇게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무리 갖다 대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 그 버스 기사 아주머니께서 너무 마음씨가 좋은 분이었어. 이렇게 씩 보더니
그래, 그냥 타. 내가 태워줄게. 그리고 이분이 그냥 태워준 거야. 근데 어, 심지어 내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엉뚱한 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내려야 할 그 정류장이 아직 안 됐는데 버스 종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 다 네, 내려. 그래서 네. 내가 당황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나는 실은 어디까지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건너가서 다른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음, 내가 미치겠는 게 그 버스도 캐시리스에 또 카드로 태그리스 카드를 써야 되는데 가가지고 내가 다시 그 운전사한테 다시 혹시 현금 너 안 받아줄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기사 아주머니가 오셨어. 그러더니 그 버스 기사한테 막 뭐라 얘기하면서 내가 쟤 그냥 태워줬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너도 그냥 한번 태워줘 이렇게 한 거야. 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벨기에 말로 막 뭐라 서로 이제 주거니 바꿨는데 나보고 타라 그래가지고 내가 땡큐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 아저씨가 두 번째 탄 버스는 이제 남자 기사인데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언뜻 내가 알아들은 것 같은 거야.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내가 태워주는데 네가 나중에 밥 한 번 사야 돼 이런 말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 네가 어, 뭐 한 번 해야 돼. 그러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막 웃으면서 이제 했는데 자 근데 내가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럼 한 게 뭐냐면 불의해서 내가 태그리스 카드가 없는 사람이 캐시가 없는 사람이 하려면은 교통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 앱을 내가 다 뒤져본 거야.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 문제는 뭐냐? 우리해라는 도시가 한국 사람들에게 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 된 불이해 정보들은 다 2018년, 2019년도 정보들인 그럴 거예요. 거예요. 불이해 여행 정보들이 다 코로나 이전인 거야. 근데 코로나 이후에 여기 교통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린 거지. 맞아요.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게 IT가 강하게 도입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동전 주거니 받거니 거슬러주는 이게 안 된 이거 거예요. 없어요. 그걸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전이 사실은 이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그거니까 기사가 받고 돈 거슬러주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캐시리스로 싹 다 바꿔버리고 그 문제는 내가 검색한 거에는 아무리 뒤져도 불에서 버스를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 내가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아빠 어떤 앱을 리짐이라는 앱을 깔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영어로 찾아봐도 안 나오거든요. 네. 난 나름 내가 영어로 잉글리시로도 내가 찾아봤단 말이야. 깨달았어. 딸하고 나하고의 정보 격차가 이미 벌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는 못 찾는 정보가 생긴 거지. 이 얘기를 나중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행 정보를 구하셨는지는 그 얘기는 우리가 또 다음에 또 한번 하고 나 이제 슬슬 이제 자전거 타고 다시 또 가야 되거든. 네네. 근데 그냥 내가 끝내긴 아쉽고 네. 내가 실은 박동 부장님한테 왜 이번 그 네덜란드 여행에서 느낀 점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내가 느낀 점이 있어. 그 얘기를 할게요. 네. 자산보다 중요한 건 소득이다. 딱 한마디로. 잠깐만. 자산보다 중요한 건 소득이다. 뭐가 다르죠? 소득은 현금 흐름인가? 그렇죠. 캐시플로우. 자산보다 중요한 건 소득이다. 자, 이 얘기를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박동 부장님이, 저는 이번에 정말 박동 부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박동 부장님이 이전 방송에서 추천했던 그 액티비티 중 하나가 로테르담에 있는 1940, 1945 뮤지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제 제가 오후에 이제 그 박물관을 간 거예요. 가셨구나. 근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로 그 로테르담에서 1940년에 그 나치 폭격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근데 나는 그 뮤지엄을 한 시간 동안 쫙 꼼꼼히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로테르담은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 그 5년간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3번 파괴가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맨 먼저 1940년에 나치 폭격으로 일단 파괴가 됐었죠. 네. 우리 그 박물관에서 주로 보는 건 사실 그거예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한순간에 10몇 분 동안, 14분 동안 진행된 폭격에 시가지가 다 불타버렸죠. 그죠? 네. 그러니까 폭발로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그 불길을 잡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지가 다 폐허가 됐는데 그게 첫 번째 파괴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합군이 여기를 또 폭격을 합니다. 그건 몰랐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로테르담이 항구 도시잖아요. 네네.
로테르담이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선소가 있었던 거예요. 자, 나치 점령 이후에 이곳 로테르담 조선소에서 독일 해군 함정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하. 자, 그리고 왜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을 가장 괴롭힌 것 중 하나가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잖아요. 네네. 잠수함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 어뢰? 모르겠다. 아니에요. 잠수함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 가장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잠수함이 마지막에 항구에 도착해서 떠오를 때 그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하. 자, 그 항구가 로테르담에 있었던 거예요. 네. 독일 유보트 같은 게 이렇게 나가서 그 연합군이라든지 영국의 해군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얘들이 돌아와서는 나치 점령하에 있는 로테르담 항구에 와서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연합국 폭격기가 여기를 계속 두들겨 부순 거예요. 자, 그래서 항구 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서 항만 시설을 폭격했을 거였는데 그 박물관에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때 이 폭격으로 죽은 로테르담 사람들이 사실은 나치 1차 폭격, 1940년에 폭격에 죽은 사람들 더 많아요. 아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군 입장에서는 여기가 독일 해군의 중요한 군수 기지였기 때문에. 자, 근데 3번 파괴가 되거든요. 마지막 네, 3번째는 언제 파괴되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 1944년 말 정도 돼서 이제 나치 쪽에 전황이 불리해집니다. 네. 이제 막 저쪽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해서 막 이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프랑스가 이제 다시 막 이렇게 연합군들이 이렇게 진주를 하고 게다가 이제 소련도 이제 막 그 독일군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히틀러가 정말 잘못한 거는 러시아를 쳐들어갔던 거였죠. 네. 소련에 쳐들어갔다가 사실은 네. 망했잖아요. 네. 자,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로테르담 항구를 또 파괴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로테르담 이용할까 봐? 항을 놔두면은 그렇죠. 연합군이 다 들어오면서 여기를 통해서 물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연합군의 군수 물자가 이 항구 시설, 항만 시설을 통해서 이 내륙 지역 독일까지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르담은 3번 파괴돼요.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로테르담이 원래, 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네덜란드는 뭐냐면, 항만 대국이잖아요. 네네. 그 시절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막 이 항만 기술을 통해가지고 무역항으로 했고, 자, 근데 이렇게 3번 파괴되고 철저하게 파괴된 이 로테르담이 지금 현재 유럽 최대 무역항인 거 알아요? 네, 그렇죠. 예. 이 로테르담 그 워킹 투어 가이드가 로테르담 주민인데 이분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1940년대 철저하게 파괴된 이 도시가 지금 현재는 다시 유럽의 최대 무역항이고 아시아를 빼고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이 무역항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로테르담 이름이 혹시 지명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여기가 흐르는 강이 있어요. 바다로까지 흘러나가는 강이 이름이 로테르 강이에요. 네. 로테르 강에 네. 이 로테르 강에 댐을 짓습니다. 댐을 지어서 주위에 이 영토를 만들어 가지고 댐을 하면은 이제 물을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시를 지은 게 로테르담이에요. 자, 그러면 암스터 강에다가 댐을 지으면 무슨 도시가 나올까요? 암스테르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담이 댐인 거예요. 영어의 댐인 거고. 자,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중세 때도 왜 로테르담은 중세에도 되게 큰 도시였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무역항으로서 되게 그걸 했었고 어제 이제 제가 로테르담 시청에 가봤거든요. 네. 시청 정원에 가면은 이 로테르담의 수호신 동상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포세이돈, 또 하나가 머큐리. 자, 포세이돈은 어떤 신이죠? 바다의 신. 바다의 신. 머큐리는 뭐의 신인 줄 알아요? 화성? 사람들이 이걸 몰라. 모르겠다. 응? 머큐리는 무역의 신이에요. 아하. 그래서 로테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치도 이 도시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거고
연합군도 그래서 다시 여기를 갖다가 공격을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됐잖아요. 네. 그 로테르담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네. 자, 근데 여전히 이곳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완전히 현대적인 건물 만들고 막 그러면서 무역항으로 다시 키워나갔고, 다시 끊임없이 이 유럽의 이제 물자 중개항, 교역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찾으면서 지금 최고의 유럽 최대 이 무역 물량을 자랑하는 무역항으로 했는데, 자,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 자산은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나이 60에 나이 70에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뭘 잘못했다가 자산은 날릴 수가 있어요. 소득,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노후 대비를 할 때 자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산 내가 10억, 20억, 30억을 모아야 노후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산은 사실은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내 노후가 얼마나 길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소득 없이 계속 모아놓은 돈만 까먹으면서 산다고 하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자산보다 중요한 건 네. 소득이에요. 나이 60, 70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로테르담이 부활하게 된 건 어떻게든 일을 해서 다시 이 소득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느낀 점은 로테르담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뭔 줄 알아요? 글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미안해. 재건? 내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지. 네. 잠깐만. 내가 이거를 이 이름을 봐야 돼. 지금 로테르담의 시장 이름이 뭐냐면 아메드 아부탈레브예요. 저기 이슬람이네요. 역시 딱 아시네. 아메드 아부탈레브고, 이 사람은 모로코 사람이에요. 모로코 태생이고,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모로코에서 태어났고, 모로코 태생이고, 참 모로코 태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계이면서도 아랍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테르담으로 봐서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로 봐서는 신앙도 종교적인 어떤 그 배경도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삼선 시장입니다. 한 번 그냥 당선된 게 아니고 개방적인 도시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여튼 그리고 어제 내가 이분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제 그 시청 쪽을 가이드 투어를 하는 과정에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가이드가 나는 이 시장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모로코 사람인데 일을 너무너무 잘해서 로테르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로테르담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융화예요. 융화고 개방적이고, 이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게 무역항으로서 여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서 오는 물자도 있을 거고, 뭐 미국에서 건너오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도 여기에서는 전혀 이질적인 어떤 그게 없는 거죠. 되게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나는 로테르담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이민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도시가 먹고 사는 게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세계 각국에서 오는 배들로 인해서 이 도시가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력 중 하나는 폐쇄성이 아니라 반대로 개방성이 아닐까.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새로운 경험. 왜냐하면 그 박동 부장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큐브 하우스 나 가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잠깐만, 저런 모양의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저 디자인을 받아들였다고? 정말 이 사람들은 개방적인 거예요. 관용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걸로 추정됩니다. 오래 살아보질 않아서. 저는 하여튼 제가 그냥 짧은 이 여행으로 느낀 거는 그거예요. 살다가 보면 정말 힘든 시련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때 믿을 만한 건 나의 자산. 물론 자산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산도 아주 큰 시련이 오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네. 여전히 마지막까지 중요한 건 희망.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근데 그 어제 그 만났던 그 로테르담 주민이 그 가이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로테르담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자기가 정말 그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로 들립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아침 일찍부터 그 자전거 타고 역 앞에 쫙 자전거 세워놓고 정말 부지런히들 비가 와도 뭐 자전거 타고 열심히들 그러니까. 어디 다 가더라고. 음. 아, 참. 자신 있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걸 딱 보고 부지런한 것만한 자산이 없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요.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나는 또 지금 또 이제 또 자전거를 타고 다시 우리 박동 부장님이 얘기하신 그 두독에 가서 이 멋진 풍광을 보면서 애플파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통화는 여기까지. 목이 마르시면 슈퍼마켓 들어가시면 저기 뭐야 레몬을 직접 그 요 큰 기계에서 쭉 짜서 마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팔아요. 오렌지 주스. 알았어. 보충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에서 연결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그 유럽 여행 또 이렇게 정리를 좀 몇 번에 걸쳐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집이 좀 더 이제 연장되는군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가 사실은 우리 박동원 부장님한테 네덜란드 입성을 앞두고 이제 좀 정보를 받은 게 있다면 네. 이제는 방금 제가 그 드린 얘기처럼 이번 여행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서 여행에서 내가 배운 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예. 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신선한 얘기 들려주실 겁니다. 네. 마무리 건강하게 끝까지 잘 하시고. 네. 예. 한국에서 만나요. 네. 그래요. 예. 자전거 길 조심. 여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강 따라 그냥 쭉 따라가면 되고 자전거 길이 차도 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 정말 박동 부장님 우리 5년 뒤에 여기 다시 와가지고 네덜란드만 그냥 자전거 타고 한번 다녀보는 여행을 한번 따로 추진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특별 그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혹시라도 미리 우리가 그 고지를 하는 거야. 2018년도 7월 며칠부터 8월 며칠까지 우리가 네덜란드 자전거 여행 갑니다. 네덜란드에서 만나실 분들은 각자 우리 자전거 타고 만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빌린 책 네덜란드 현지에서 이 청취자들과의 만남도 한번 추진해 봅시다. 구독자 최소한 10만 원 돼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 하여튼 떠나시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예. 그래요.